안녕하십니까, 박배용입니다. 이제 삼국지 연의가 있죠. 그게 아마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정말로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. 나간중 씨가 지은 그 삼국지 연의 곡에 여러 가지 이제 뒤로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쓰고 각색이 되고, 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작가들로 인해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쓰여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은 그 막 정확한 진실 사실 그대로 쓰인 건 아니겠죠. 근데 이제 유비가 그 비육지탄이란 말이, 유비가 이제 그 참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뱉었던 말이죠. 그러니까 허벅지에 살이 붙어 있는 걸 갖다가 한스럽게 생각했다, 탄식했다. 그걸로 인해서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 유비가 돗자리 장수였었는데 한 나라를 세운 중상정왕인가 뭐 그 사람의 뭐 14대 손인가 그랬죠. 하여간 황실의 황손이었어요.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뭐 연관이 있었지만은 중상정왕이 하여간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금 같으면 정육점을 하던 장비를 만났고 훈장 선생을 하던 간우를 만났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도움결의를 한 다음에 하여간 이 한나라 그때 말기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한번 좀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거기에 참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많이 죽어가고, 그때는 또 한 18살부터 막 병력을 그 충원시키기 위해서 강제 징집을 했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싸움 기술이 있고 뭐가 있고 하겠습니까?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 그냥 죽는 거죠. 막 이런 걸 보고 이걸 빨리 참 수습해야 되겠다. 물론 그런 원대한 뜻은 처음부터 먹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세 사람이 도용 결의를 하고는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, 그때 이제 한권적 그 이제 뭐 난이 있어가지고, 그런데 거기에 그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공선차인가 그 사람 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연합군을 상대로 이제 동탁군, 그때 한권적은 이제 동탁으로 인해서 수습이 되고 동탁의 사람이 한나라 항시를 갖다 이어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무찌르러 올라가는데, 그것도 이제 원소라든가 조조라든가 이 사람들 야망도 있었겠죠. 뭐 성적이라든가.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항우이란 장수를 만났는데, 하여간 18개 연합군 중에서 장수들이 나갔지만은 다 항우이란 사람한테 뭐 매탑 겨루고는 그냥 목이 날아가고 했습니다. 그때 이제 원소 그 연합군의 총수를 맡고 있던 원수가 한탄을 했죠. 내가 알량문추만 데려왔다면은 저 사람 저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, 그때 이제 장졸로 있었던, 그러니까 뭐 보궁수가 마궁수가 제일 이제 부하 그 일반 병력이었는데 장비가 나서죠. 제가 한번 나가보겠다. 그래 막 그 원수 밑에 그 원술이란 동생이 뭐 친동생은 아니지만은 막 뭐라 하죠. 감히 네가 18개 연합군의 장수들이 전부 있는데 니 따위 병졸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. 괜히 군사들 사기를 죽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 뭘 하죠. 그때 조조가 장비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이제 비록 사병 갑옷은 입었지만은 너무 대단한 기세가 보이는 장수거든. 그러지 말고 한번 보내봅시다. 장비가 쓰는 그 장팔 3호죠. 긴 창인데 그 보니까 뭐 3호라는 것은 뱀 머리를 갖다가 그 장식되어 있는 그런 뭐 창인 것 같은데, 뭐 가서 바로 그냥 항목을 날려버리죠. 놀랬습니다. 장수들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로 동탁의 부하에서 여포가 나오는데, 여포는 삼국지가 시작돼가지고 끝날 때까지도 가장 용맹한 장수죠. 실은 뭐 간우보다도 더 실력이 저는 객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, 그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
와가지고 이제 휘젓고 다니니까 감히 누가 상대를 못 합니다. 그때 이제 간우가 나서죠. 나서가지고 이제 겨루는데 그 적토만한 게 나중에는 이제 간우가 그 받아서 타지만은 하여간 그 동일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 오랫동안 적토마가 그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여간 그 대단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간우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비와 유비가 같이 나가가지고 세 형제가 요포를 도모여가지고 요포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건데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용맹이 대단했던 간우 장비를 데리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비익취타이라는 말을 유비가 했던 게 47이었습니다. 27의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20년 동안 전장터에 다녔지만은 자기 성 하나 없었어요. 그때 이제 그 신야성인가요?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제 뭐 수경이란 사람인가 그런 학자한테 제갈 공명을 갖다가 추천을 받습니다. 거기에서 상고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 나라를 위해서 세력을 좀 규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뭐 충정을 갖다가 보여가지고 제갈량을 자기 이제 그 군사로 모시는 거죠. 즉 말해서 유비 같은 아주 정말로 인격이 훌륭했죠. 훌륭하고 정이 많고 그러나 이제 뜻은 컸어요. 그러나 그리고 간우나 장비 같은 나중에 그 원서가 말했던 알량문추는 백마대전에서 간우가 두 사람 다 제거를 하죠. 그 정도로 간우의 그 용력이 뛰어났는데 그런 장수들이 데리고 20년을 전쟁터에 살았어도 자기 성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. 왜냐?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죠. 비로소 제갈공명을 만나가지고 제갈공명이 거기서 이제 지금은 하북에는 조조가 있고 강동에는 성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은 서촉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삼국이 형성이 되는 기초가 제공되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백대전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형주성을 이제 찾게 되고 그리고 서촉으로 나가고 이 얘기는 어떤 의기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참모가 없으면은 꿈을 어떤 커다란 꿈을 갖다 제대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우리 그 윤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항상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게 정말로 그 세우는 그건 다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어떤 군사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보 측면에서 좀 잘 추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교도 마찬가지로 당당하지 않습니까? 이 대통령이.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뭐 수출 같은 거 터키 그 다음에 전번에 또 어디였습니까? 체코였습니까? 뭐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참 잘했는데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 이 부분이 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었는가.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검찰 생활만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각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그런 게 없으면은 거기에 맡고 있는 각 부 장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전 정부처럼 뭐 그 말도 안 되는 뭐 서주성 같은 정책이라 이걸 갖다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강요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, 실은. 물론 이제 그런 강요들을 주변에 들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역량이지만 뭐
자주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로 너무 비평을 하고 그러던데, 여하튼 주변에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덕분에 하여간 유비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유서희가 이제 또 다스리고 했죠. 중간에 망하긴 했지만은. 어떻게 됐든 간에 유방에게는 장량과 서화가 있었듯이 또 유비에게는 간우장비가 있고 제갈량이 있었듯이 우리 윤 대통령께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. 근데 간우나 장비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비상계엄 보니까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또 안보실장이라든가.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.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여하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2년 5개월 정도가 남았죠. 윤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소양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제 또 주변에서 그 자기들 이익이라든가 자기들 시각에 침몰돼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국가를 위한 것인가 뭐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그 말만 내뱉은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 유명한 뭐 학자들부터 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들 물론 제가 근접하기 힘든 정도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. 그러나 그런 게 전부 다 합해져 가지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걸로 이게 그 이바지 되는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해야지. 그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글을 갖다 신문지상에 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걸로 본인의 어떤 것은 충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국가를 이해가 되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좀 이익이 돼야죠.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제 참 이런 1980년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4년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새마을 그 운동 그걸 갖다 전부 다 뭐 가져다가 하려고 일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뭐 그걸 밑받침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요즘 중국에 많은 게 갖다 추월당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선 갖고 있는 우리 좋은 점,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8.15 통일 독트린, 또 야당에서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내놓으면은 이게 전부 여당에서만 뭐 정책을 만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어떤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이 되면은 뭐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것도 이게 국가를 위한 거라 하면은 야당에서도 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하는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이익된 그러한 정치를 했는가를 그걸 한번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들 하십시오. 본인들 위해서 하시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. 항상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양보를 하시고 편하게들 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? 왜 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국가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. 한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전부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사람들을 선출했으니까 돌아보고 좋은 정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